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했는데요. 오늘날에 우리는 도시나 아니면 세계의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어떤 매체들을 활용하나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또는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데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세계를 이해했을까요? 오늘은 세계를 이해했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자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소통 수단이 되었던 것,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이해하고 세계 인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죠. 지도라고 하는 건 땅을 표현하는 땅에 있는 다양한 지리 정보를 표현한 것이잖아요.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지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바로 지도 속의 숨은 그림 찾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하는 몇 가지 미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도 속에서 한번 실제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들은 총 4가지입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삼각형, 유프라테스 강, 바빌로니아 왕국 6개 나라를 뜻하는 기호가 이 지도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 4가지를 찾아볼까요? 네, 4가지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름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면서 약간 흙이라든지 바위 위에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지도는 우리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표현한 지도인데요.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국 한번 찾아볼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생각한 인식 범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앙에 있지 않을까요? 네, 바빌로니아 왕국은 가장 이 점토판 지도 중앙에 있는 이 네모난 모양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뜻합니다. 그럼 이 바빌로니아 왕국 주변에 6개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도시 국가를 뜻하는 6개의 원, 뭘까요? 네, 이렇게 희미하게 원이 그려져 있죠. 이게 6개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마크입니다. 자,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지나는 강,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바빌로니아 왕국을 관통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관통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죠.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니까 2개의 큰 원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이 큰 원 바깥에 삐쭉, 삐쭉, 삐쭉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이 의미하는 것 바로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 뭔가 가상의 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당시 세계를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딱 느꼈다시피 이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언제 만들어졌냐? 기원전 6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식 범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육지가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지가 있고요. 이 육지에 바빌로니아와 6개의 나라가 있고요. 주변에 바다가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둥둥 떠 있다 생각했고 그 육지 중앙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뜻하는 의미하는 현재 국가는 어디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는 이게 힌트거든요. 바로 현재는 이 이라크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봤고요. 여기서 몇몇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선생님 여기 위에 있는 뭔가 글씨 같은 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사용했던 쐐기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 이 쐐기 문자도 역시 지도 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될 미션은 5가지입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중해, 경선, 위선. 이 6가지 지도를 숨어있는 기후를 여러분들이 지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같이 지도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지도는 아까 점토판 지도보다는 그래도 요즘 지도와 굉장히 근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자, 지리 인식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럽 어디 있을까요? 유럽. 유럽 찾기 전에 지중해를 찾으면 굉장히 쉬워요. 지중해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 그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은 유럽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쪽은 그렇죠. 북부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럼 북부 아프리카 옆에는 서남아시아가 되겠죠. 서남아시아. 벌써 우리 4가지 찾았어요. 자, 그리고 경선, 위선. 경선이라고 하는 건 15도 간격으로 그은 세로선이죠. 자, 시간을 기준으로 되는 선인데요. 바로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이 선, 바로 경선이고요. 위선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기준으로 가로로 그은 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도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리학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 지도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알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리적인 지식과 지도 제작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인식 범위가 세계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지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작동했네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자, 이 세계지도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구 그 지도의 사진을 잠시 보면 약간 구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당시 세계가 둥글다라는 구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 형태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지구를 둘러싸고 종이를 감싼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심에서 빛을 이렇게 쏘았을 때 이 종이 부분에 지구의 형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투영법이라고 하는데요. 투영법이 나타난 지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법을 사용해서 구체를 평면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 투영법을 사용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지역의 인식 범위를 볼까요? 주로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나라들은 있는데요. 어떤 나라는 없죠? 어떤 대륙은 없나요? 그렇죠. 아메리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아직 세계에 인식을 하지 못했다, 제외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세계 지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탐험가 누구죠? 그렇죠.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콜럼버스가 이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를 탐험하고 항해하는데 이 지도를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지도의 기초가 되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지도입니다. 세 번째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파라다이스, 예루살렘, 동서남북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역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이전의 지도와는 조금 더 간략해졌죠. 그 이전에 봤던 이 지도들은 고대의 대표적인 지도들입니다. 고대 시대. 그럼 현재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는 어느 시대일까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대 다음에 중세입니다. 중세. 이 중세는 바로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이고요. 지도를 보면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학적이거나 좀 실용적인 지도의 성격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찾아라고 하는 미션 첫 번째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건 기독교, 이런 크리스트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이잖아요. 이상향이잖아요. 어딥니까? 네, 가장 위에 있는 이 지상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한번 방문해야 되는 그런 장소, 신적인 장소, 예루살렘은 이 지도의 핵심부, 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그리고 지도를 잘 보면 이 위쪽이 뜻하는 대륙이 뭐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쪽이 유럽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도의 방향과는 좀 다르죠. 자, 아시아가 위쪽에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뜻하는 방향은 뭘까요? 위쪽에 뜻하는 방향. 그쵸. 동쪽입니다. 동쪽. 동, 그리고 반대쪽은 서가 되겠죠. 동서. 그리고 여기가 남, 아프리카 쪽에 우리 남쪽에 위치하잖아요. 남, 유럽 쪽은 지도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도에서는 북쪽이죠. 그래서 북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 공간 인식 방향이 현재와는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지도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바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모양이 어때요? T5죠. 네, 바로 이 지도의 이름은 중세 T5 지도입니다. 말 그대로 T5 지도예요. 자, 그럼 이 T5 지도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쪽이 어떤 방향이다? 지도의 위쪽이 그렇죠. 동쪽을 의미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파라다이스,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크리스트교적인 느낌이 강해서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 지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 지도는 기원전 13세기 기원전 13세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아니고 13세기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중세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데요. 이런 중세 시대의 또 다른 이슬람 세계를 반영한 대표적인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지도입니다. 역시 중세의 대표적인 지도인데요. 이 중세 시대 때 이슬람 지역의 공간 인식 범위를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역시 찾아야 되는 미션은 조금 많아요. 지중해, 인도양,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메카, 동서남북의 방향.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찾아볼 건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래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는 바로 이 부분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지도의 위쪽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유럽을 찾아볼까요? 유럽. 네, 유럽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분이 유럽입니다. 그러면 이 유럽을 옆에 두고 있는 이 대륙 어딘가요? 그렇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해됐나요? 세 개 대륙을 봤고요. 그럼 이 세 개의 대륙 사이에 흐르는 바다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중해 어딜까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지중해를 뜻하겠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있는 이 부분,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자, 그리고 이 지도에 우리 계속적으로 지도의 핵심 부에는 그 지도의 의미를 뜻하는 어떤 기호들이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럼 이 지도는 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의 중심부. 이 지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거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처럼 생겼나요? 그렇죠.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핵심인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의 성지, 그리고 메카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와 메카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메카. 자, 그럼 동서남북 우리가 방향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가 가장 위에 있네요. 아프리카는 세계 지도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남쪽을 뜻하겠네요. 그럼 남쪽의 반대는 북쪽. 자, 아시아는 우리 세계의 동쪽에 해당되죠. 동쪽, 유럽은 서쪽.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알 이드리시 지도라고 부릅니다.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 역시 메카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걸로 봐서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데 특히 이슬람교의 색채와 세계 인식 범위를 알 수 있는 지도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지리적인 인식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종교적이고 지도 중심부에는 메카가 위치해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 지도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지도죠? 자, 다섯 번째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 오스트레일리아, 경선, 위선, 적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찾아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적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도. 적도는 지구의 중심부를 지나는 선이잖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적도는 어디 있을까요? 적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밑에 그렸네요. 이 부분이 적도를 의미합니다. 적도. 자, 그리고 이 적도를 중심으로 그어져 있는 이런 가로선들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쵸. 위선을 뜻하고요. 세로의 선. 이렇게 세로선은 그렇죠. 경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적도, 위선, 경선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지도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대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어디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찾으셨나요?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어디 있을까요? 북아메리카 찾기 쉽죠? 여기에 있는 부분이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남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우리 지도에서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이전 지도에는 없었는데 이 지도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는 언제 이후에 만들어졌을까요? 그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세계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입니다. 네, 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에 글씨가 조금 깨지네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위선과 경선이 직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직각. 그래서 이는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각도, 내가 원하는 출발지에서 내가 원하는 도착지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일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항해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지도고요. 나침판을 이용해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해 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지도다. 그리고 각도가 정확하다. 직각으로 정확하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각이 정각으로 만들어진 지도다. 정각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각도법,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메르카토르 도법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 위선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도 주변은 이 간격이 일정해서 적도 주변은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거의 정확합니다. 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면서 대륙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넓어지니까 대륙의 면적이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고위도 지역에 있는 면적이 실제보다 확대가 되었고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고위도 중심의 지도다. 제국주의 시대를 반영하는 지도다라고 해서 이런 왜곡되는 좀 단점은 있지만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의 상인과 탐험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지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지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도 5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먼저 EBS 문제입니다. 자, 세계지도를 통해서 A, B, C, D에 들어갈 화살표의 내용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먼저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2개의 지도가 있는데 어떤 지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 왼쪽에 있는 지도 뭘까요? 주변에 O자가 보이고요. 중앙에 T자가 보이죠? 바로 TO 지도입니다. TO 지도. 자, TO 지도의 위쪽에 있는 이 대륙은 어디였나요? 아시아.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있죠. 아시아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을 뜻하는 방향은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지도, 아까 조금 전에 본 지도죠. 아메리카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이 지도, 바로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죠. 문제 풀어볼게요. 지도 위쪽이 동쪽인가요? A는 뭘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나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찾아낼 수 있었죠? 여기 지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거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메르카토르 도법 가볼게요. 지도 위쪽이 동쪽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예. 바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이후에
등장한 지도이기 때문에 신대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이번에는 수능 기출문제 가볼까요? 네, 이렇게 지도 3가지가 있는데요. 작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가나다 중에 우리 나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자, A 지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그렇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는 뭘까요? 그쵸.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각각 지도의 특징 기억나는 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기원 전에 제작된 거. 기원 전 600년경에 만들어진 지도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맞습니다. A에 해당되는 건 가가 되겠죠.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부에 있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 있었죠. 이 아라비아 반도 중심부 메카를 표현한 이슬람 종교의 성격이 강한 이 지도. 맞습니다. B는 뭘까요? 다가 되겠죠. 이슬람 아라비아 중심 아닙니다. 그럼 C는 나가 되겠죠. 이 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거의 이름은 천하도입니다. 천하도.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A, C, B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지도, 이 고지도는 세계지리 수능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고요. 항상 1번엔 이 세계지도 문제, 고지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의 특징, 그리고 세계인식 범위를 기억해 주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